라면. 국수를 증기를 익힌 뒤 기름에 튀겨 말린 것에 분말 스프를 별도로 첨부한 즉석 식품이며 보통 이것을 물에 넣고 끓인 음식을 뜻합니다. 룬트라에서 유명한 고양이, 유미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떠오르는 음식이기도 하죠. 룬트라에는 크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들이 사는 물질 세계와 영혼들이 쉬어가는 영혼 세계가 있죠. 하지만 두 세계가 겹친 공간 어딘가에 벤들시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키가 1m를 못 넘고 3등신도 안 되는 작고 귀여운 요들족이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은 인간들과 다르게 이들은 손가락이 4개뿐이며 얼굴까지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고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명이 길었기에 많은 물질세계 인간들은 요들족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소유하고 싶어 했죠. 그렇기에 물질세계에 사는 요들족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요들의 이야기는 케난이나 트리스타나, 티모, 하이머딩거, 클레드 등 물질세계에 사는 요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만 노라라는 요들이 키우는 고양이, 유미와 같이 다니는 신비한 마법서, 관문의 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벤들시티 외곽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죠. 푸르른 나무 사이에 작은 집에는 요들 마법사 노라와 그녀의 고양이 유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미는 태어날 때부터 보호 마법의 능력을 쓸 수 있었는데 이 덕분에 심심할 때면 햇볕을 쬐고 지칠 때면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청하는 나름대로 안락한 묘생을 보낼 수 있었죠. 이따금 모험심이 동할 때면 주인 노라를 따라 물질세계와 영혼세계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노라는 주로 이상한 물건을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사실 물건이라고 해봤자 깨진 잔이나 색이 입혀진 유리조각 또는 우스꽝스러운 자수가 새겨진 천 조각들이 대부분이었죠. 물건을 살펴볼 때면 주인의 태도가 사뭇 경건해지긴 했으나 유미로서는 여전히 물건의 용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유미는 그저 마법으로 노라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집에 도착하면 주인의 발치에서 온기를 보탰을 뿐이었죠. 사실 물질세계와 영혼세계를 잇는 차원의 문은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 설사 열리더라도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솜씨 좋은 고양이라도 딱히 해결책은 없는 문제였죠. 이따금씩 유미는 요들들이 며칠 동안 차원의 문을 기다리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고 그들은 딱히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았죠. 몇몇 차원의 문은 나오기 전 특징이 있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요들들은 특정한 아치와 동쪽 별이 정렬되게 기다리거나 늪지 백합 사이를 거닐며 진흙 속에서 피어오르는 은빛 꽃봉오리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수고를 들인 후에야 차원의 문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관문에서라는 마법서를 지니고 있던 노라는 마법서에 그려진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차원문을 열고 빛나는 종이로 뛰어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했죠. 물론 차원의 문을 통과하면 뒤이어 마법서도 저절로 따라왔으니 돌아갈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실 유미는 관문에서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빛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밤 깡총불과 함께 달빛 나방을 쫓으며 놀다 집에 돌아와 보니 주인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노라, 어딨어? 나 다녀왔어, 노라. 장난치지 말고 나와. 나 고기 물고기 먹고 싶어. 유미는 냄새를 통해 주인이 꽤 오래전에 나갔다는 사실과 항상 주인과 같이 있던 책이 집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자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책상 위에 놓인 마법서를 펼쳤지만 중간중간 페이지가 완전히 찢겨나간 흔적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유미는 글을 읽지 못했기에 관문에서를 단순히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목소리에 반응한 듯 관문에서가 꿈틀거렸죠. 유미는 팔랑이는 종이를 통해 마치 책의 생각이 읽히는 듯 했습니다. 비록 귀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책의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죠. 마침내 유미는 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주인 노라가 매우 위험한 장소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차원의 문을 파괴했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노라를 구하기로 결심한 유미는 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여장에 달하는 관문에서는 페이지마다 마법의 통로가 존재하여 물질세계와 영혼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라가 사용한 페이지는 찢겨 있었지만 책의 도움으로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는 건 가능할지도 몰랐죠. 어찌되었든 유미와 책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차원을 탐험해야만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책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유미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관문에서를 지키기로 맹세했죠.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주인님을 찾아보자고. 유미의 용맹함은 대단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마법사가 욕심 많은 존재에게 들어갔다가는 온갖 불경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이 벤들시티를 덮칠 것임이 분명했죠. 이렇게 낯설고 위험한 차원을 탐험하는 유미와 책의 고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미는 노라의 냄새를 쫓으려고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양이답게 간혹 노라 대신 쥐를 쫓기도 하고 피곤하면 낮잠을 청하기도 했죠. 그에 반해 책은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편이었고 불만 또한 많았습니다. 이봐 유매, 지금 낮잠이나 잘 때가 아니야. 어? 언제 괴물들이 나올지 모른다고. 공원에서 등딱지 같은 걸 두른 여자가 공격한 거 기억 안 나? 어? 그리고 수상한 물고기는 잡아먹지 말라고 했잖아. 저번처럼 아래에서 상어가 이빨 내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투덜대거나 혹시나 모를 적의 공격을 걱정하며 항상 불안에 떨곤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 노라를 찾는 것이었죠. 유미는 특히 노라가 그리울 때마다 다른 친구들을 찾곤 했습니다. 그중 프렐루드에서 만난 두꺼운 수염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낮은 웃음소리를 가진 양치기 브라움은 유미가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유미는 양치기의 어깨에 기대어 쉬다가 우박 폭풍을 일으키는 눈의 정령들로부터 그를 보호했고 그는 유미에게 꿈틀대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죠. 유미는 마침내 방대한 슈리마의 폐허 속에서 주인의 냄새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래속 깊은 곳을 파던 유미는 노라가 사용하던 첫 주전자의 일부로 보이는 깨진 푸른색 도자기 조각을 찾았죠. 땅을 더 파려고 하자 포악한 짐승으로 보이는 괴물 렉상이가 지면으로 솟아올랐고 유미와 책은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이 발톱으로 책장을 찢는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유미는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유미와 책 사이의 우정은 예상 밖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노라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이곳저곳에서 노라의 흔적을 계속 찾으러 다니며 따사로운 햇볕 아래 그녀의 곁에서 낮잠을 청하던 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유미와 책은 노라가 왜 떠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책을 찢은 부분, 사라진 양피지는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공허세계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유미가 딱 한 곳,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그림자 군도. 한 여자만을 바라본 비운의 남자, 비에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을 수호할 필요가 없었다면 난 아마 밴들시티를 떠다니는 평범한 마법 고양이였을 거야.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